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13일에 금요일 국회 임시 본회의가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방침을 민주당이 밝혔는데요. 네. 한국당은 지금 본회의장 앞에서 나를 밟고 가라라면서 무기한 농성 중입니다. 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을 했지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1야당 원내대표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거부했습니다. 결국 오늘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3일에 금요일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곽 기자께서 제가 강조한 건 이건 한국당의 워딩인데요. 예, 한국당에서 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좀 쓴 거를 13일에 봤습니다. 금요일은 좀 불길한 날 이렇게 네, 통하죠. 그렇죠. 저희 노동 환경이 좀 불길할 수도 있겠죠. 네. 예. 네. 아니 현장에 있으면 달려가야 되는 게 기자지 지금 무슨 그럼요. 죄송합니다. 네, 밤샐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자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통과가 되는 겁니까? 4+1 연합이 원만하게 굴러가야만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까지 해서 4+1 협의체가 지금 가동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 예산안 처리 때 합을 한번 맞춰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처럼 과연 이번에는 잘 될 것인가는 좀 미지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공수처는 사실 합의가 거의 됐는데 선거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결국 단일한 합의에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막판 진통 뭐 이런 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래도 그 결국은 어떤 합의를 봐야 뭐 처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3당 교섭단체 합의를 하든 아니면 4+1로 하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연동 비율이나 지금 예. 캡 씌우는 문제 때문에 지금 4+1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요것 때문에 지금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거죠. 네, 뭐 캡을 씌운다는 아주 전문 용어로 지금 쓰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모자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 50석으로 한다 하더라도 25석에 한해서만 네, 그런 그걸 식으로, 적용을 네.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 아무튼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의원 모임이 어제 당명을 새로운 보수당, 약칭 새 보수당으로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안철수계가 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는 있던데요. 그러니까 좀 이름 자체 보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합리적 중도를 지향을 한다고 했던 안철수계 쪽에서는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수당으로 장명한 이유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이 아무래도 한국당을 겨냥한 좀 네이밍이 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하태경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새로운 보수당은 이기는 보수다, 올드 보수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1,860개 정도의 후보 중에서 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한 거는 결국 수권 야당, 이기는 야당,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제일 정당이 될 능력을 가진 야당이 되겠다. 그러면서 청년 보수, 중도 보수, 탄핵 극복 보수, 공정 보수, 새롭고 큰 보수 등 5가지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후 관계를 좀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네. 이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장명에 반발해서 안철수계가 합류하려다가 합류를 안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계 입장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겠죠. 오히려 안철수계가 사실상 합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장명을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게 오히려 현실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하태경 의원 측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름을 정한 후에 좀 논란이 좀 있자 직접 전화까지 안철수계 의원들한테 돌려가면서 네. 결코 안철수계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 새로운이라는 말에 중도도 다 포함되는 거다라고 네. 설명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네, EBS의 대표 간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 폭행 및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들 하차를 하게 되었고요. 보니하니는 잠정적으로 제작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정규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중에 이제 메인 MC 중 한 명이죠. 한이 역을 맡은 걸그룹 버스터즈 채연 씨에게 네. 30대 남성 출연자인 개그맨 최영수 씨가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제 때리는 장면은 사람에게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았고요. 네. 또 다른 출연자인 개그맨 박동근 씨는 뭐 리스테린으로 소독한 X, 뭐 독한 X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게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특히나 요새 이 리스테린 소독이라는 말이
일각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일컫는 은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일단 최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친해서 장난을 친 거지 실제로 폭행을 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였고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예. 또 박 씨 또한 욕설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이 라임을 맞추려고 하는 말장난의 그런 거였지 성희롱적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이 채연 씨 소속사 측에서도 친해서 발생한 일이고 장난이 과했던 것이다. 실제 폭행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튼 EBS 입장은 나온 거죠, 회사 쪽. 네네. 김명중 사장의 이름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네. 방송 잠정 중단과 더불어서 제작 책임자들을 모두 보직 해임 및 교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EBS 징계위원회 회부할 뜻도 밝혔는데요. 네. 어쨌든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죠.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오늘 그 철회 취재를 예약을 해놓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